안녕하십니까, 이페어 어드바이저입니다. 중국의 어떤 가격 변동성, 규제에 관련된 중국 시장의 어떤 큰 변동성 흐름 뒤에 글로벌 시장을 짚어보고자 하는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일단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모든 돈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오히려 돈이 빠지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이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글로벌 지수, 한국 지수도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조정받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이런 다이버전스, 즉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중국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온 돈들이 그러면 아직 나갔느냐? 아직 크게 나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손실이 지금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체 시장에 놓고 봤을 때는 아직 큰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큰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특히 이제 북미 지역이나 웨스터너들이 이제 발행하고 있는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이런 부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느냐? 차이나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미국으로 왔다. 혹은 유럽에서부터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를, 생산한 국가과 백신을 생산한 국가 중에 어떤 자산을 살 것이냐? 그러면 결론은 생각보다 쉽다. 뭐 그런 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 안 됐다라고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저희의 이제,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떤 중국 투자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중국 투자에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은 분명히 악재가 맞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미국 자산을 사는 것이 맞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너무나 ex-US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좋았습니다. 즉, 너무나 많은 돈들이 중국을 몰려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초기에 가장 큰 베네핏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베네핏은 저희가 주로 이야기하는 IT 섹터, 즉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장 유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 사이클에 되게 되면 누가 좋으냐?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경기 회복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직관적으로 그럼 신흥국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실물 자산을 핸들링하는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측면에 있어서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독일, 일본,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한국까지 포함되는 이런 구간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 자산들이, 즉 소위 말하는 이제 ex-US의 선진국 자산들의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미국만 독주를 하던 이런 사이클에서, 즉 전통적인 그런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산업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그럼 어떤 자산이 또 좋으냐? 사실은 여기에 중국이, 차이나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이런 차이나 사이클에 관련된, 즉 차이나 규제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을 편입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아직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중국을 투자하지 않는 돈들, 아니면 중국에서 엑시트를 하는 돈들이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많다고 투자자들이 글로벌리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 사이클에 있어서는 유럽, 독일과 같은 지역이나 일본과 같은 지역들의 베네핏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추가로 코로나 리스크가 조금 더 진정된다고 한다면 사실 아시아나 그리고 글로벌 신흥국 중에서 이런 사이클에 조금 더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브릭스라고 불렀던 이런 나라들 중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단 코로나가 진정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화폐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유로화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류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그럼 유럽이 나으냐?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는 똑같은 비즈니스를 했을 때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높게 거의 60에서 70% 가까이 육박하는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의 자금 흐름은 보여진다. 그러면 단순히 G2, 미국 대 중국이냐 보다는 미국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돈이 중국으로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어딘가를 거쳤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중국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스테이션은 아무래도 선진국, ex-US에 해당되는 선진국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돈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고 그럼 중국을 투자해야 될지는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